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차트는 왜 그리나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시간이 되면 그 알트코인, 비트코인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계속 그 매매를 하려면 차트를 봐야 된다.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투자가들 사이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모두를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 분석을 살피면서 동시에 기술적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차트를 보지 않으면, 음, 되게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또 사람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죠. 야, 어차피 그 차트를 봐도 오르거나 내리거나 확률은 둘 중에 하나, 50%다. 그러니 차트쟁이들이 하는 말들 잘 맞지도 않고 틀린데 어차피 그냥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을 가지고 매수하거나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면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는 그냥 뭐 의미 없다. 뭐 자꾸 그런 걸 복잡하게 그 뭐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걸 따라하려고 하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트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차트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막상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도 손실을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야, 정말 이거 맞냐? 이거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거 정말 이거 믿을 만해? 이게 이제 회의감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차트를 왜 그리는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 개념을 좀 확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왜 그리냐?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 아이고, 블래시란 말이 있어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buy low and sell high. 뭐 모두 아는 말이죠. 그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팔아라. 이게 투자 격언 중에 한 얘기인데, 어, 싸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될 게 있죠. 바닥을 알아야 되고 천정을 알아야 돼요. 바닥과 천정을 알아야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싸게 살려면 그 기준이 뭘까요? 뭘 보고 그 바닥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또 뭘 보고 천정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떠도는 어떤 소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바닥과 천정을 구별해내는 게 상당히 좀 말 그대로 도박이에요. 물론 차트를 봐도 그걸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 바닥과 천정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징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 추세라든지 시장 구조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차트에는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확인함으로 인해서 바닥과 천정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차트를 그린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요거는 이제 기본적 분석하고도 되게 연관이 있는데, 매매 타이밍,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어, 차트를 그린다. 이제 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나 뭐 찰리 먼거나 피터 린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 하려고 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우량주, 뭐 삼성전자 같은 그 우량주를 샀는데 내가 사면 자꾸 떨어져. 그리고 또 떨어져 가지고 또 이제 매도를 했는데 또 올라. 뭐 결국에는 뭐 우량주 사면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계속 손실을 보지? 과연 그럼 또 기본적 분석은 맞는 거야? 뭐 이런 또 회의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게 매매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상승 추세인지,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어, 단기 순이익이 높은지,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건지, 내재적 가치가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종합해서 그 매매 타이밍을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 분석을 그 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 정보력과 자금력과 뭐 여러 가지 그 팀으로 이렇게 그 움직이면서 그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개인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서 그냥 묻어두고 그 기다리고 그 인내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음, 가치 투자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런데 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의 타이밍을 잘 잡으면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차트를 그림으로 인해서 그 매매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이 다음 영상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어떻게 이제 그 차트를 보고 그리고 음, 분석을 하는지 그런 얘기들 구체적인 얘기들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합리적 기준. 합리적 기준을 아이고, 합리적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 차트를 그린다. 어,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그 기준 삼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 여기 보면은 그 뭐죠?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기술적 분석에 다양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보조 지표들이 이제 뭐 한 19세기에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제 많은 그 투자 전문가들이 했던 그런 그 방식들을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을 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보조 지표들이 왜 있을까요? 이게 정확하다면 이렇게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는 거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도 그 나만의 그리고 또 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썼던 그런 합리적 기준을 좀 잡기 위해서는 차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차트를 그림으로 인해서 그, 그 합리적인 그 기준을 찾아서 매매에 이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차트를 그리는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야, 너는 차트를 왜 보고 매매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뭔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차트를 보통 보고 매매를 하는 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의 유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비트코인 지금 잠깐 이제 한번 볼 건데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블로그에도 계속 올렸는데 그 지금 현재 저는 ABC 조정 중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제 뭐냐면 이렇게 A, B, C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원래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때 4파, 5파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쭉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는 그 요 자리에서 이렇게 양봉으로만 요 고점을 아이고 요 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했어야 됐는데 음봉을 맞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쭉쭉쭉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A, B, C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상승 조정이라고 했거든요. 조정에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 엘리어 파동에서 보면은 이제 엘리어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죠. 1, 2, 3, 4, 5, A, B,
C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조정이 이제 뭐냐면 요 요 지점, 요 지점이 조정이잖아요. 요 조정에서도 똑같이 A, B, C 이렇게 나와요. A, B, C 이렇게 조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A, B, C잖아요. 그 여기도 A, B, C예요. 근데 이게 보통은 조정이 여기도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요 A보다 이렇게 C가 다 엘리어 파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이 A의 지점보다 C 지점이 이렇게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정에는 지금 여기처럼 A, B, C 요 A 지점보다 요 C 지점이 이렇게 높은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저는 이제 상승 조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요거를 상승 조정이라고 해요. 근데 요런 상승 조정이라는 게 그냥 제가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책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A, B, C 이렇게 상승 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월봉상 보면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되고 있냐. 이걸 조금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수렴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이런 삼각 수렴이 오면 뭐 어떻게 되냐? 올라가냐 내려가냐? 요거는 이 수렴이 나오면 무조건 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뭐 50% 확률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수렴이 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캔들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요게 2월이고 아이고 지금이 여기 2월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2월, 3월, 1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월에 이 양봉이 1월에 음봉의 반 이상을 올라갔다가 지금 총 마감을 했는데 3월에 여기 시가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음봉이 이 지금 3월의 음봉이 요 3월에 요 음봉이 이 양봉의 반을 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 그 2월에 시가까지를 치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1월에 2월에 요 저가 여기를 치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더 큰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3월에 만약에 요 2월에 그 종가까지 말아 올리면 이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비트는 월봉상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주봉을 이제 잠깐 보면 주봉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주봉은 간단하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영상을 너무 길지 않게 끌려고 지금 그러는데 좀 제가 처음이라 이게 자꾸 길어지네요. 요때의 그 엘리어 파동에서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동그랗게 한번 구릉 형태로 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여기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런 다음에 요그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한번 뚝 떨굴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돌파를 할지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헤드 앤 숄더. 아이고, 좀 다른 색깔로 한번 봐야겠네. 다른 색깔로 여기 헤드 앤 숄더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헤드 앤 숄더죠. 지금도 보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헤드 앤 숄더 모양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헤드 앤 숄더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이제 요 넥라인 여기 넥라인을 이렇게 치고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넥라인을 이렇게 치고 내려왔잖아요. 여기 요 지점 여기 요때도 여기 이렇게 넥라인 여기를 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요때하고 좀 다른 점은 이때는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왔죠. 근데 여기는 좀 완만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 지점을 저는 이제 지지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32,000불, 32,000불, 여기 32,000불 요 지점까지는 지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매수 타점은 어디냐? 매수 타점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 어디죠? 여기 여기를 이제 이렇게 돌파하면 이렇게 돌파해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52,000불 대거든요. 여기 돌파해서 이렇게 갔다가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때도 그랬지만 요때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한번 지금은 요때하고 이때하고 여기는 계속 저점을 이렇게 계속 만들었거든요. 저점을 여러 차례 이렇게 터치하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데 요때는 지금 한 번, 두 번, 요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3월 15일, 16일 FOMC 회의 요때에 파월이 뭐라고 떠드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일봉상 보면 제가 일봉상 보면 여기가 여기 요 지점 있죠. 여기가 아이고 요 지점이 그 241선이거든요. 이제 241선. 나중에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에 관련해서 왜 241선이 중요한가? 그 얘기도 좀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요 241선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파동 카운팅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여기서는 뭐 엘리오 파동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의미가 있으려면 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 위로 올라와야 얘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이평선들이 지금 막 이렇게 모아져 있죠.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모았다가 정배열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수렴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 보면은 일봉상 이제 저는 보조지표 중에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일목구름이거든요. 이 일목균형표 상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여기 이제 이게 의문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이 의문 아래로 내려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하락 추세에 접어든 것이고 요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 양운으로 이제 조금씩 전환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요 지점을 어, 양봉으로 구름대가 이렇게 얇아진 지점을 한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금 요때가 한 15일 정도 요때 되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은 이제 요때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그 뭔가 큰 악재가 없으면 한번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단타로만 접근을 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단타로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고점 여기
정고점들, 여기 정고점, 이렇게 정고점이 이렇게 막 모여져 있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강한, 지금까지 보면은 뭐 월등하게 요때 조금 있었지만 강한 어떤 그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대략 한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알트코인 좀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때 여기 오미세고 엑시리플 그리고 요 나머지들도 한번 쭉 한번 나중에 한번 볼게요. 오늘은 요 오미세고 엑시리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오미세고를 봤더니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지금 22년째 왔는데 2018년 1월부터 해서 지금 뭐냐면 얘가 시가가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이고. 오미세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내려왔고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또 여기까지 한번 내려왔고. 그래서 음봉 2년 동안 음봉으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올라가서요. 살짝. 여기 그래서 양봉.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2020년이죠. 2021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이 상승 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음봉. 그래서 양양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지금 음인데 아직 지금 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미세고는 지금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냐면 지금 다른 코인들도 대부분 이제 한 5년, 6년 된 코인들이 대부분 이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가 커비드 핸들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점 이제 여기 최저점을 깨고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조금 더 오미세고는 지켜보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오미세고가 지금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이렇게 4개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덧진데 이번 달까지도 한 번 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요때 이제 음봉이 크게 이제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만약에 이렇게 4개 원래 이제 이렇게 보통 3개 정도로 끝나는데 4개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5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도지로 이렇게 하면 다음 달부터는 한번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미세고는 파동이 지금 여기서 뭐 1, 2 뭐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미세고는 크게 보면 그렇다. 크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번 달에 여기가 몇이죠? 여기가 시가가 5,110원. 5,110원을 이렇게 돛지로 이번 달에 돛지로 이렇게 만들면 다음 달부터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이게 지금 월봉이 이런데 주봉도 뭐 지금 보면 별로 이렇게 뭐 상승 추세다 뭐다 할 것도 없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저점에서 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미세고는 딱히 지금 매수 타점도 애매하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서 요때 이게 잘 안 보이네. 좀 한번 크게 볼까요? 크게 보면 요때 언제죠? 요때 3월 10일에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이때 거래량이 여기 이때 거래량이 엄청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지금 거래량이 한번 세게 터졌기 때문에 언제냐 이때 여기가 여기 고점이 8,400
45원. 여기를 돌파할 때, 또 여기를 돌파할 때, 요 지점, 6,915원. 그리고 또 여기. 그래서 여기 각 고점을 요때, 요때, 요때 이렇게 돌파할 때, 그리고 양봉으로만 이렇게 적산병으로만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타점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 얘도 지금 그 일봉상 여기 241선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얘는 그냥 뭐 어떻게 가든 이거는 별로 진짜 그냥 흔한 말로 세력마음이에요. 여기서는 뭐 매수를 하니 많이 뭐 이렇게 크게 고민할 거 없고 이 고점을 제가 얘기한 요 방법이 제일 확실해요. 요 고점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이렇게 돌파할 때 여기도 이렇게 돌파할 때 그때 단타로 한 5%에서 10% 먹고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오미세고 같은 거에 큰 돈 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여기 물리기 되게 쉽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미세고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엑시 한번 보겠습니다. 엑시도 보면은 지금 엑시는 월봉상 지금 이렇게 딱히 제 엑시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요때 언제죠? 7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이제 한번 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부터 6월 요트치부터 해서 2, 3, 4, 5, 6개월 동안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6개월 동안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때 보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한 800% 정도 올랐어요. 아니구나. 800%가 넘는구나. 이게 몇 프로야? 1700%? 1700% 정도 올랐네요. 그러고 나서 얘가 다시 올해 70% 내려왔네요. 70%. 근데 지금 조금 얘가 캔들만 보자면 조금 지금 안 좋은 게 지금 그 언제죠? 2월 달에 도치를 만들고 지금 음봉으로 지금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 얼마지? 3, 3810원? 381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이번 달에 이걸 말아 올리지 못하면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요런 지금 엑시 같이 요렇게 된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이렇게 한번 조정받고 이제 갈 텐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말아 올리면 가긴 갈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엑시 같이 뭐지? 엑시 같이 이제 이런 애들은 잠시만요. 이게 조금 왜 이러나?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얘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면은 얘는 쭉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엑시는 좀 지켜봐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잠시만요. 제가 이게 네, 지금 됐다. 죄송합니다. 이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여기 도치 요 도치 이후에 이렇게 말아 올리지 못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도치 위에 이렇게 말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요 지점에 한번 저항대가 되고 여기까지 올라갈 텐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엑시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면 일봉 한번 볼까요? 일봉을 보면 일봉을 보면 얘는 지금 딱 봐도 지금 하락 추세죠. 이렇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뭐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걸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일봉상 이렇게 보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241선 아래로 내려왔죠.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각도라 그랬는데 이때도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고 근데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갔는데 아이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각도가 완만하게 살살살 내려왔죠.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양봉으로 이 추세 라인을 뚫고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 뚫고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를 한번 뚫고 가면 얘가 요 추세 요 지점까지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 요 지점. 그래서 엑시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이 여기 요렇게 일봉상 얘네들을 보고 지금 매수 타점을 지금 잡아서 가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41선 아래에서는 반드시 그거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 241선 아래에서는 어떻게든 막 움직일 수 있다. 그거를 내가 이거를 차트를 보고 이거를 맞춰서 가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아요. 241선 아래에서는. 그래서 엑시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플 한번 볼게요. 리플을 보면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얘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플은 사실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 그리고 2019년 쭉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얘도 지금 오미세고랑 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얘도 지금 뭐냐면 얘도 지금 요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어요.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요 지점까지는 한번 이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왜 그렇게 봤냐면 월봉상 보면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A, B, C 이렇게 A, B, C 이렇게 확실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이제 얘는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이렇게 월봉상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한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지점 여기가 얼마냐면 보면 여기 1630원 얘는 1630원이 매수 타점이에요. 지금 뭐 거의 더블이죠. 근데 왜냐 여기서 지금 들어가면요 되게 지금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으면요 되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지금 보면 일봉으로 보면 얘도 241선 아래에 있어요. 24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 좀 크게 볼까요? 얘도 크게 보면 241선 아래에 있는데 이제 근접해 있죠 여기. 근데 얘는 그나마 다행인 게 아주 밑으로 내려오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돌파하다가 요때 한번 요때 한번 돌파 시도하다가 이렇게 돌파 시도하다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A, B, C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시도를 하겠죠. 여기 241선 위로. 그러니까 리플도 지금은 딱히 여기 올라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기가 지금 매수 타점일 것 같아요. 여기 얼마냐면 1200 1235원. 리플은 1235원.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조금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 1235원 아니면은 여기 어디죠? 요 지점 여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보통 요 241선 언저리에 이렇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에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번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조금 조정 받는 것까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115원 1115원하고 여기 1230원 여기가 1235원 1115원 이렇게 두 군데가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적산병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무너질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요거를 확실하게 지지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제가 요거 리플 지금 그 올려주신 그 봐달라고 한 것들은 제가 수시로 또 다음에 뭐 계속 이제 앞으로 그 글도 올리겠지만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한번 같이 보고 그 매수타점도 보고 추세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 전환점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길게 지금 벌써 한 36분 정도 됐는데 다음에는 좀 더 좀 짧고 컴팩트하게 그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기술적 분석의 유형하고 그 다음에 폴리곤, IOST, 에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